민주형이 대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놈은 알 거예요. 민주형이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민주형과 특수팀의 싸움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불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도 윗선의 한마디면 게임 끝이었죠. 힘이 부족했고 늘 한 발 늦었습니다. 결국 팀이 해체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주형은 벌어들인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돈은 이 판을 굴리는 연료입니다. 시장도 검사도 조직도 모두 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돈을 찾아내고 흐름을 끊는 순간 그 위에 얹힌 권력도 무너집니다. 특수팀은 민주형의 돈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약이 아닌 그 마약이 만든 세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당해왔던 우리 특수팀. 이제부터는 반격입니다. 민주형 끝장내주마. 급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민주형 일당이 탔던 배에 몰래 잠입했던 지안나. 하지만 곧 발각되어 컨테이너 안에 갇히는 위기를 겪게 됐었는데요. 그때 한나는 일당 중 한 명의 휴대폰을 몰래 챙겨 그걸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마침내 윤동주가 그녀를 구하러 달려왔었죠. 탈출 이후 지안나는 그 휴대폰을 김종현에게 건넵니다. 이걸 챙겼어. 쓸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김종현은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고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특수 복구 장비를 통해 삭제된 메시지와 일부 위치 정보를 복원해냅니다. 그 안에는 작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나가 배에서 챙겨온 이 폰, 그냥 똘마니 것은 아니야. 쓸만한 정보가 많았어. 무슨 정보인데? 마약선 이름이라도 나왔냐? 배 이름은 없지만 중요한 날짜 하나가 나왔어. 일주일 후 인성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화물선. 컨테이너 하나에 현찰이 들어간다고 돼 있었지. 지금 세상에 누가 돈을 실어 날려? 대놓고 걸리겠단 거 아냐? 최근 디지털 자산 추적이 강화되면서 미국 쪽에서 지갑이 몇 개 털렸거든. 전자송금은 위험하다는 걸 그쪽도 안 거야. 그래서 다시 아날로그로 간다?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큰 돈이란 얘기네. 맞습니다. 메시지 내용 보면 최소 수백억, 회수된 마약 자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돈이 러시아로 넘어가면 다시 세탁돼 돌아올 테고 그 돈은 또 다른 범죄의 연료가 되는 거죠. 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컨테이너 번호는 여기 있어. TA 코퍼레이션 B135KU. 발송인은 대포법인. 내용물은 일반 기계 부품이라고 돼 있는데 무게가 등록보다 2배야. 현찰일 가능성이 높아. 그걸 어떻게 훔칠 생각이야? 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거지. 그게 강도야 임마. 그 돈은 증거야. 그 돈이 사라지면 민주형도 더는 움직일 수 없어. 좋아.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가는 거다.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야. 한편 어릴 적 마귀는 보육원에서 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양되었고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곧 갈게란 말을 남겼으나 그 후로 다시는 만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 마귀는 언니가 부유한 집에 입양됐고 자신을 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기억은 배신감으로 남아 마귀는 언니를 말할 때 그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민주형은 언니의 소재를 알고 있으며 마약 캔디를 만들면 알려주겠다고 마귀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귀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 자신을 보며 아직도 어딘가에 기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조용히 스쳐가는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극초반부터 민주형 곁에 가끔 등장했던 20대 후반의 여성 직원. 뚜렷한 역할 없이 잠깐 나온 인물이지만 어쩌면 그녀가 마귀가 찾는 언니일지도 모릅니다. 민주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귀에게 언니의 존재를 미끼로 캔디 제조를 지속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고 냉소적인 겉모습과 달리 마귀 안에는 여전히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에게 끌리는 감정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그의 따뜻한 인간미에 이끌린 반응일 수 있겠죠. 마귀는 악당이기 전에 너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굿보이의 또 다른 빌런, 러시아 마피아 레오. 그는 과거 지안나의 아버지, 지오철 경사를 살해한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작전의 일환이었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오철의 딸이 지안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레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오철의 기일. 지안나가 묘소에 도착하기 전 레오가 먼저 다녀간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묘비 앞에 술 한 병을 조용히 내려놓고 떠났는데요.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엔 분명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전 배 위에서 특수팀과 대립하던 상황에서도 레오는 김종현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지안나는 끝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안나는 여전히 그 진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레오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애써 피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 앞으로 지안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레오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녀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은 과거를 덮기 위한 회피가 아니라 지안나를 향한 작은 속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이제 특수팀은 인성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복도 직책도 없이 공식 해체된 팀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는 단 하나, 러시아로 향하는 컨테이너 속 현금을 출항 전에 가로채는 것.
그 돈이 빠져나가면 또다시 범죄가 이어지고 그 뒤를 받쳐주는 조직과 권력도 살아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 돈이 떠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 돈을 확보하는 순간 민주영은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할 자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손댈 수 없었던 거래와 인물들 모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김종현은 송장과 출고 시간을 분석했고 신재웅은 항만 작업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고만식은 차량과 창고 동선을 정리했고 지한단은 이미 컨테이너 구역에 잠입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윤동주는 누구보다 먼저 그 화물 앞에 설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 끝을 봅니다. 지금까지 굿보이였습니다.